앵커가 언급해주신 대로 검은 월요일입니다. 지수가 조금도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분들의 마음 역시나 굉장히 힘들고 좀 처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하루입니다.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들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00종목도 안 되고 있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이런 시장 속 투자자들의 마음을 스타캐치에서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함께 증권통으로 보시겠고요. 조회상위 리스트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워낙 시장 분위기 좋지 않다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종목에 이름을 올린 종목이라든지 지수 일제히 하락세입니다. 파란불이 가득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하나 좀 보시면 1위에 일단 삼성전자가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래도 양봉 전환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는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양봉 전환조차 반갑지 않을 만큼 오늘 시장 분위기 너무 어둡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나 신저가 부근에서 여전히 계속 헤매고 있고요. 반도체 투심에 대한 부분들 오늘 목표가 조정 하향 쪽으로 이런 리포트까지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도 10위에 SK하이닉스도 있는데 오늘 1% 정도의 하락세 가져가게 되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씩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가 있고요. 6위에는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증시 분위기도 여전히 좋지 않고요. 국내 증시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이 약간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일단 뉴욕 증시 역시나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최근에 급락하는 시세 좀 펼쳐지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위와 4위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세, 코스닥 지수는 5%대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지수가 더 크게 좀 밀리는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쪽에서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20몇 가지밖에 되지가 않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50개 안 되는 종목들만 현재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700선까지도 내려놓고 있어가지고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는데 잠시 후 특징주에서 조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종목별로 보시면요. 5위에 현대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방산 섹터 내에서 현대로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7위에는 대형주 카카오가 있는데 카카오 역시나 오늘 단숨에 6만 원 선 다시 한번 내려놨죠. 최근에 신저가 흐름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금리 인상 이 기조 속에서 상당히 눌림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그래도 장 초반만 하더라도 꽤나 버텨주는 모습을 기록했는데 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낙폭 자체가 확대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8위에 올라와 있고 9위에는 포스코케미칼이 있는데요. 함께 좀 묶어서 보시면 2차 손질 쪽, 그동안 좀 견고했던 쪽이기도 한데 그래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는 하락세까지 깊은 상황 나오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만큼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관측되고요. 포스코케미칼은 조금 더 저점 크게 약 5%가량 내림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 리스트 봤고요. 관심상위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도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현재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승하는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의 ARM 인수 이 부분에 키워드로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특징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었죠.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슈가 조금 강하게 남아있는 종목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는 일단은 빨간불 켜서 살아남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조회상위에도 있었는데 관심상위에서 조금 더 높은 상위권 차지해 나갑니다. 2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3위에는 소카가 있습니다. 네, 소카 공유 차량 서비스로 잘 알고 계실 텐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법원에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용 전 소카 대표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오는 주라는 점까지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지수만큼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네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특히나 소재 쪽으로도 낙폭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고요. 하나기술이 6%대 하락세, EV 첨단 소재도 6% 넘게 밀립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늘 셀피 글로벌 같은 경우에만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보시면 EV 첨단 소재부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2차전지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 투자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인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에 투자한 데 이어서 리튬 종합 소재 전문 기업 리튬 플러스의 지분을 확보해서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었는지 EV 첨단 소재 오늘은 하락 쪽에 좀 깊게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셀피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체결한 공급 계약이 좀 있었는데 리튬 플러스에서 처음 생산한 수산화 리튬을 국내 2차전지 기업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지정되는 종목인데요. 셀피글로벌 장 초반에 상당히 솟구치는 시세 기록했었는데 확실히 시장 분위기 따라서 탄력은 둔화되는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6위에는 문배철강이 있는데요. 중소형 철강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최근에 여러 가지 공급 차질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포스코 쪽이라든지 현대제철, 파업 이런 부분들 키워드를 엮이면서 문배철강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하락 쪽으로 돌아서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7위에 AD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고요. 8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그래도 코스닥 지수의 하락보다는 약간의 낙폭이 조금은 줄어든 상태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인포뱅크입니다. 최근에 이런 자율주행 키워드로 해서 관련 종목들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미 그동안 많은 주가 랠리를 기록했었죠. 오늘은 날이 좀 좋지 않습니다. 차익 실현에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 자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포뱅크 역시나 오늘은 두 자릿수 대 내림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피글로벌은 오늘장 상승하는 종목에 현재 리스팅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봐드렸고요. 특징주로 넘어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특징주라기보다는 지수가 되겠죠? 코스닥 지수입니다. 장중에 700선을 현재도 좀 밑도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 오늘장 하락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2020년 6월 15일에 장중 저가가 693이었습니다.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700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사실 출발 자체가 1% 넘게 밀린 지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720선 아래쪽으로 시작을 해서 내리막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수급적으로는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집계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요. 이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하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에서도 이렇게 좀 내림폭이 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현재 코스닥에서도 일제히 좀 하락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그동안 좀 많이 오르거나 버텼던 종목들 위주로도 오늘장 거의 7% 가깝게 밀려 내려가면서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의 일봉 차트를 좀 보실까요? 잠시 8월에 살짝 올리는 그런 차트가 형성이 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 최근의 시장 분위기가 대내외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라든지 경기 침체 여기서 좀 회피하기가 어려운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역시나 지수를 짓누르는 것 중 하나였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하락세 좀 깊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달 들어서 너무나 힘없게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 오늘 개파락도 좀 나오는 모습 이렇게 관측이 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내림세 확대되면서 현재도 음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가온칩스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의 팹리스 업체인 ARM에 대한 인수합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협상 대상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거래 추진 사실을 긍정한 바도 있었는데요. 손 회장이 이번 방문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면서 삼성과 직접적으로 ARM과 관련해서 이 전략적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손 회장이 서울에 올 것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지난 21일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이 한 번 더 확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RM 같은 경우에는 CPU나 AP, IP 등을 공급하는 핵심 기업인데요. 소프트뱅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한 차례 엔비디아에 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규제 당국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M&A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연초부터 굉장히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 인수가 될지 이 부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와 ARM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 가까이 엮이고요.
일봉 보시면 가온칩스 지난 6월에 한 차례 급등을 했습니다. 이후로는 횡보하는 주가 흐름 가져오다가 이번 달에 확실히 상승 탄력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갭 뜨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거래량도 계속 좋아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상승은 하고 있는데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성이고 시장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를 함께 좀 고려하셔서 차트를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배철강 보시겠습니다. 네, 공급 차질 우려 때문에 지난주에 상한가 터치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중소형 철강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강의 생산과 수급에 이 차질이 좀 빚어지면서 철강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서 19일에 포스코가 이 남마돌 태풍이 온 다음에 복구 작업을 좀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이 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까지 있었고 고르 3기 가동이 멈춘 적이 있었죠. 현재는 조금씩 좀 복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완전하게 정상화가 되려면 반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노조는 현재 파업을 좀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차 교섭에도 불참을 했었고요.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 가능성이 커졌고 철강제 수급 불안은 결국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철강제 가격이 상승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철강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어디 쪽으로 수혜가 돌아갈까 하면서 중소형 철강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배철강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가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있어서 5분봉 차트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고 사실은 최고가 터치가 나왔는데요. 잠깐의 상승 이후에 그대로 하락 전환을 하더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오늘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하락폭 자체가 시장 분위기 따라서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하락세에 좀 타깃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 통해서 조회상위,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